가을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고 노랗게 익어가는 벼도 볼 수 있는 곳, 바로 언양인데요. 이곳의 도심 한복판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양에 오니까 산도 있고 여기 구름도 정말 이쁘게 깔려 있고 정말 볼거리도 많은데 이 먹거리 많은 이 언양은 정말 살기 좋은 곳 같습니다. 언양이란 말 자체가 아주 햇볕이 가득 모이는 그런 살기 좋은 땅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땅 이름 자체가 굉장히 사람 살기 좋은 땅이고, 전국적으로 많은 어떤 여기 있는 지역이 있지만 울산 언양처럼 교통의 요충지는 드물어요. 우리가 오다 봤지만 KTX 울산역이 있었죠. 맞습니다. KTX 울산역이 있었던 땅에 예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역참이 있었거든. 아, 거기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렇죠. 참. 이제 한양에서 오던 길목의 역참이 경주를 지나서 굉장히 중요한 역참이 있었고, 그런 역참이 있었던 땅이 결국은 이제 역이 된 거죠. KTX 역이. 그 정도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언양에는 아주 남다른 또 성이 있어요. 아, 저희가 저번에는 그 개운포성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이 언양에도 좀 굉장히 중요한 성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개운포성은 네. 그 수군성이었잖아요. 네. 수군성. 여기는 평지에 이렇게 성을 쫙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평지 읍성이 남아 있는 곳이 얼마 안 돼요. 그 굉장히 귀중한 문화유산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3대 읍성이 어떻게 보면은 울산에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그러죠. 좋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무공의 청정지역인 언양은 요즘 풍경 감상하며 걷기에 딱 좋은 장소인데요. 그만큼 사람 살기 좋은 언양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예전부터 여기가 그러면은 언양이라고 불렸던 곳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울산의 옛 이름이 뭐죠? 울산이 옛 이름? 혹시 뭐 우시산. 우시산. 네. 우시산. 굴하 쪽을 옛날에 뭐라고 했었죠? 굴아하현. 구라하연. 네. 구라하현 했죠. 여기는 언양이 아니었나요, 원래? 거칠산구. 거칠산국이요? 네, 거칠산. 네. 거칠산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거칠산의 어떤 족장의 이름이 거칠이었겠죠. 네. 그 족장 이름을 따가지고 거칠산 이렇게 부르다가 주산이 저기 고원산이거든요. 네. 이 고원산의 헌자하고 볕 좋을 양자를 붙여가지고 사람 살기 좋은 곳 헌양이라고. 그럼 원래는 고원산과 약간 양지 예. 합쳐지는 그래서 말이었군요. 헌양으로 부르다가 고려 시대에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헌양 하다가 언양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그때는 울산과 언양 아예 별개였겠네요. 완전히 별개였죠. 뭐 지금 근대까지도 네. 울주, 언양, 울산 시내에서도 언양을 언양 사람, 언양 쪽 이렇게 좀 다른 식으로 불렀어요. 그런 만큼 이게 언양이란 땅은 좀 독특한 지역이에요. 어떻게 독특한가요? 그 우리가 와서 보면 알겠지만 네. 굉장히 평지인데 네. 어떤 평지냐면 쭉 돌아가면서 영남 알프스가 둘러쳐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의 산세가 1000m가 넘는 봉우리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이 땅이 영험한 땅이라는 거는 와서 보면 느낍니다. 구름도 쫙 껴있고 뭔가 이 압도되는 느낌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경감을 느끼고 압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좋은 인물도 많이 나고 물산도 풍부했던 땅이고, 그래서 이 땅에 욕심이 많았죠, 옛날에.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 경주로 들어오는 바로 길목이거든. 그러니까 이곳이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교통적으로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을 쌓았던 거죠. 이제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그걸 네. 막기 위해서 그렇죠. 성을 만들었던 거군요. 언양읍성은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대표 평지성인데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남문 영화로를 시작으로 계속 복원이 진행 중입니다. 성 위로 또 올라오니까 이렇게 뭔가 돌담처럼 쭉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올라와 있는 이곳이 이제 영화루, 옛날에 진남루라는 그 언양읍성이 남문 쪽이거든요. 언양읍성이 이제 지금 이런 모습을 갖춰진 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013년쯤에 다시 복원을 했고, 지금 한
40% 정도 복원이 됐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복원 작업을 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언양읍성이 언제쯤 이게 그 축조가 된 건가요? 이 언양읍성은 예전에 뭐 언제 딱 시작됐다 이런 건 어렵지만 고려 시대에 이미 토성으로 존재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렇게 돌성이 아니라 토성으로. 고려 시대 성들, 고구려 삼국 시대, 고구려 토성 이런 거 보면 전부 토성입니다. 고려 시대 토성이 많았고 신라 때 석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 조선 시대 연산과 강해를 거치면서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석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원래는 예. 흙으로만 짓다가 이제 돌을 놓는 토성이었다가 거구나. 네. 돌로 쌓아 올려도 일반적으로 돌을 쌓아 올린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큰 돌을 쫙 쌓고 그 사이사이에 잔돌을 막 끼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지성에는 대부분 그런 축조법을 가졌는데 그렇게 성을 쌓으면 뭐가 좋으냐면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넓적한 돌이 있고 잔돌이 막 끼워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큰 돌이 있고. 네. 웬만한 포격에도 잘 안 무너집니다. 아, 뭔가 과학적으로 지어진 성이었군요. 그렇죠. 이런 성들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을 이제 조선 시대에 완전히 뭐 만들어 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뭐 자연스럽게 부서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고 일제가 또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성들을 다 무너뜨렸거든. 그런 흔적들 때문에 많이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양읍성은 크고 작은 돌을 끼워 넣어 견고하게 쌓는 축조 방식 덕분에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왜 굳이 이곳 평지에 성을 지었던 걸까요? 근데 이렇게 튼튼한 성을 굳이 여기 언양에 있는 평야에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언양이라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이 언양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외적이라든지 이런 바깥에 뭐 왜군이라든지 뭐 이런 도적대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빨리 산성에서 그걸 파악해가지고 봉화를 올리거나 신호를 보내면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평지로 들어옵니다. 평지 성안으로 들어오거든.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안전을 도모하고 여기서 일단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런 시설을 가졌었던 거죠. 아, 산에서 왜구를 발견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평지성에서는 이제 우리 서민들, 뭔가 그렇죠. 이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었던 거군요. 산성이 1차 방어선이면 네. 이제 이 평지성은 2차 방어선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언양이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평상 생활 때는 또 이제 평화롭게 지내다가 급박한 사정이 생기면 전부 성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 조선시대의 읍성을 갖춘 곳이 이곳입니다. 역시 관방의 도시 울산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양읍성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남문입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성벽을 뚫어놓고 그 위에 누각을 올린 형태로 복원했는데요. 누각이 되게 크고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뭔가 언양의 정취가 느껴지는 곳 같은데 여기는 어딘가 선생님? 여기가 이제 영화로인데요. 꽃이 확 피어 있는 앞에 꽃밭이 확 있는 그런 곳인데 본래 이름 진남루. 진의 남쪽에 있는 문이라 해가지고 진남루. 우리가 지금 다른 도시들에 가보면 진남루라는 현판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남루는 흔하거든. 특징 없는 이름보다는 우리가 지역의 어떤 특징에 맞는 이름을 찾자 해가지고 영화로라는 이름을 복원하면서 다시 달았고요. 뭔가 꽃봉오리처럼 약간 아름답게 꾸며놨군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 성에는 사대문이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사대문이 있는데 이 사대문 자리가 다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은 이 언양읍성입니다. 그 우리 북문은 개근문, 해가 들어가는 이 서쪽 문 에1루고 해가 뜨는 동쪽 문은 달을 바라보는 문이라 해가지고 네. 월자를 넣었어요. 아, 독특하게. 네.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서쪽에 보면 영남 알프스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제대로 맞이하는 거는 역시 동쪽에서 해가 달이 뜨는 걸 더 많이 볼 수 있거든. 동쪽에서 뭔가 이제 달과 함께 있는 그- 산, 네, 뭔가 이제. 에1이라는 거는 이제 해가 떨어지는 자리니까 애상이 느껴지잖아. 노을. 그러니까 정치가 느껴져. 그런 이름들을 아주 그 옛사람들이 멋스럽게 사대문의 이름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언양은 예부터 청정지역으로 유명했는데요. 바로 조선시대부터 임금님께 올리던 진상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임금님도 반한 언양의 진상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양하면 이제 대표적인 그 진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였나요?
제가 여기 언양에 오면 항상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우리나라 가곡인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한 소절만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언양물이 미나리 꽝을 지날 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럼 미나리가 그러면 특산물이었던 거군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노래했던 부분에서 미나리 꽝. 네. 미나리 밭을 옛날에 미나리 꽝이라 했어요. 미나리 꽝. 미나리 꽝이 여기 참 많았어요. 미나리도 많았고 그다음 참외도 참 많았고 물론 뭐 논에서 자라는 벼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벼도 굉장히 곡창지대니까 무엇보다도 언양하면은 또 불고기. 맞습니다. 언양불고기. 언양불고기는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고 언양선이 생길 무렵에 이게 이제 완전히 그 공사판이 됐거든요. 이때 공사판에 그 인부들이 이 언양 도축장에서 나온 소들을 이제 즐겨 먹기 위해서 뭔가 만들었는데 그때 이 언양 분들이 이제 개발했던 요리가 언양불고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3대 불고기 중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음식입니다. 미나리부터 언양불고기까지 정말 먹을 걸로 가득 찼던 언양이었군요. 그렇죠. 언양의 미나리꽝은 이 미나리꽝 하나를 뭐 자식 몇철 공부시킬 정도로 아주 소득 1순위였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특산물이었고 영남 알프스 자락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 가지고 키운 이 미나리는 엄청난 특산품이었습니다. 언양읍성은 성곽을 제외하면 많은 시설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유가 의병들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지금 언양읍성을 쭉 따라서 걸어왔죠, 선생님. 성곽이라든지 영화루 같은 이런 성의 흔적 남아있는데 동원이나 뭐 관아, 객사 같은 그런 흔적이 거의 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복원이 시작된 게 2000년대 초거든요. 네. 여기 보면 돌들이 보면은 여기 시커먼 돌들이 많이 있죠. 네. 이 시커먼 것들은 옛날에 여기가 불탔던 흔적이다. 놀랍지만은 네. 우리 손으로 불태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엄청난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데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이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1907년에 이제 군대가 해산되고 전부 군사적인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죠. 대한민국의 중요 거점에는 일제가 다 차지합니다. 울산이 어떤 곳입니까? 항일 청년들이 맞습니다.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은 데잖아. 그 독립사들이 엄청나게 떨쳐려나는 그런 곳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1905년, 6년 때부터 이 울산 일대 의병 활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윤만파라는 의병대장하고 김기준 그 의병대장 둘이 의병 100명이 1908년에 언양읍성 안에 있는 일본의 순사들이 머물던 곳하고 동원하고 전부 불태워버려요. 뭔가 무력 시위를 한 거였군요, 그렇게. 그렇죠. 우리 항일 투쟁을 한 거죠. 투쟁을 해가지고 왜군을 다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엄청난 사건 때문에 여기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때 이제 남아있던 관아라든지 뭐 성문터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이제 불타버렸고 그 불탄 관아 자리를 이제 치워가지고 생긴 게 그 언양초등학교. 지금은 언양초등학교를 다 헐어내고 딴 데로 옮기고 지금 저기에 펜스 쳐가지고 했는데 복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언양읍성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이전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언양읍성이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언양 사람들, 울산 사람들의 자부심이 여기에 깔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항일 투쟁의 정신과 울산 언양민들의 자존심이 다 모이는 언양읍성이군요. 맞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소중한 역사의 현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정신만은 이곳에 남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울주, 언양읍성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울산읍성을 기록했잖아요. 맞습니다. 울산읍성은 그게 없던 성, 아무것도 없는 흔적이 없는 것에 겨우겨우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흔적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언양읍성은 어때요? 뭔가 복원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원도 돼 있고 흔적도 어느 정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이 시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울산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항일 정신의 산실을 또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서 몇 안 되는 그 유형 문화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은양읍성이다. 이곳에서 울산 역사 관광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울산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잘 보존하고 이걸 잘 갖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지금 울산의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뭔가 역사를 담고 있는 언양읍성이 앞으로도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형태를 넘어 지나간 세월의 흔적까지 담은 언양읍성의 복원을 기대합니다.